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온라인 추론 소프트입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이제까지 쭉 하신 게 뭐냐면, 자, 추론서 작성하는 방법, 명세서, 요약서, 도면, 의장, 도면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자서명 암호화하는 그 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정서 추출하는 거,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 쭉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의 설명을 다 들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청에다가 그 만들어진 전자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이게 뭐냐? 온라인 추론입니다. 온라인 추론. 자, 온라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회선 연결해서 쭉 하셔야 되는데,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익스텐션 있죠? 자, 서지사항 부분. 서지사항 부분은 뭘로 만듭니까? 킵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킵스를 가지고. 그러면 무슨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죠? 뭐뭐점? 누가 HLT라고 했어요. BIB, 비블리오그래피의 약자, 서지 정보가 저장이 되죠. 자, 두 번째, 요약서, 명세서, 도면 또는 의장의 도면. 이거는 뭐로 작성을 해요?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로 만듭니다. 그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뭐뭐점? 뭐죠? HLT가 먼저 나오죠. HLT. 자, 이 HLT를 SGML 변환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HLZ이 나오죠. 이 HLZ과 이 BIB를 결합을 하면, 전자문서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뭐뭐.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전자서명을 한다? 바로 이 컨테이너 파일에다가 전자서명을 합니다. 강대리, 이대리. 자, 이렇게 전자서명을 하죠. 자, 이렇게 전자서명을 하고 나서 이 파일을, 컨테이너 파일을 암호화를 하고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형 파일을 만드는데 그게 뭐다? 뭐뭐.gib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시간에 배울 온라인 추론. 온라인 추론할 때 불러오는 파일이 뭐냐면 뭐뭐.gib, 바로 이 파일을 불러와요. 이 파일. 자, 여기에서 이건 일반적인 추론 서류의 경우고, 만약에 명세서 보정 같은 보정서를 처리한다. 서지상 보정은 이외지만 명세서 보정서 작성하는데 여기도 역시 BIB가 나오겠죠. 보정서 첫 장 BIB. 자, HLT에서 HL지수를 만들 때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FIL이 만들어진다. 최종본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최종본 파일에서 델타만큼 작업을 해서 추출을 하면 뭐가 나오죠? 뭐뭐.dta라고 하는 보정서 별지 부분이 나와요. 델타 값이 나온다. 요 DTA와 요 BIB를 결합을 해서 만들면 역시 이것도 CNT가 돼요. 컨테이너 파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마치 추론서에서 추론서 앞장과 미역세 명세 도면 결합하는 것처럼 명세서 보정서, 명세 등 보정서를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 BIB하고 이 DTA를 결합을 하면 신규 추론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킵스,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중간에 명세 중에 서열이 있다면 이 HLT를 만들 때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킵스에 전자서명을 하려면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키 등록을 다 해줘야 전자서명이 된다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가 뭐냐면 이 GB라고 하는 파일을 특허청에다가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전송. 자, 이 온라인 추론 소프트웨어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통신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야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청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내고 받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이외에 게시판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Q&A,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들이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기능이고, 온라인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보내고 받는 겁니다. 자, 보내고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연결된 어떤 회선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온라인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될까요? 자, 온라인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통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통신 장비와 온라인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나중에 온라인 전자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회선과 통신장비. 지금 현재 가능한 통신회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전화. 자,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얘기할 땐 PST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전화. 여러분 가정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반 전화. 일반 전화가 좀 하려면 통신 장비가 뭐가 있어야 되죠? 모뎀이 있어야 돼요. 모뎀 잘 아시죠? 안에 꽂거나 아니면 외장에 모뎀이 있는 거. 자, 두 번째, ISDN이라고 하는 회선이 있어요. 자, ISDN 회선은 똑같이 일반 전화에서만 똑같은 고위선을 씁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모뎀이 56kbps가 최대인데 반해서 이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통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운로드 할 때는 56kbps가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다운로드 할 때, 내려받을 때. 업로드 할 때는 어때요? 33.6kbps밖에 안 나옵니다. 파일을 올릴 때는 꼭 한 스텝이 낮아요. 56K 모뎀을 쓴다고 해도. 자, 이 ISDN이라고 하는 거는 이 ISDN 라인을 쓰기 위해서는 뭐 MT다, S카드다, U카드다, TA다 라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이 복합형 TA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장비예요. 복합형 TA. 통신만을 위해서는 U카드나 S카드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장비가 MT 복합형 TA라는 장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이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ISDN 두 개의 채널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한 채널만 쓰면 64 kbps, 두 채널을 다 쓰면 128 kbps가 나옵니다. 자, 전화 요금은 64 kbps일 때는 한 채널만 쓰기 때문에 일반 전화와 똑같고 128 kbps 두 개 다 쓰기 두 채널을 쓰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 일반 전화의 두 배. 그러니까 분당 40원이 분당 80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용회선이에요. 전용회선. 자, 전용회선이란 건 뭐냐? 전용회선을 여러분이 갖추시려면 CSU하고 라우터를 별도로 갖추셔야 돼요. 통신 장비로. 자, 이 전용회선이라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반 전화 ISDN 둘 다 전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요. 근데 월말이나 연말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한다. 이 두 가지는 통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별리스 사무소가 전체 한자로 한 3,400개가 된다. 특허청이 만약에 3,400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통화 중에 없겠죠. 그리고 개별 사무실만 그게 돼 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출원인도 상대하는 거예요. 4천만 국민이 있다. 특허청이 4천만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곤란한 얘기죠. 자, 초기에 우리가 한 50 내지 100회선 정도를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사무소에서 만약에 400개 사무소에서 전화를 한다. 우리 100회선만 가지고 있다. 4분의 1이죠.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전화가 오면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일반 전화는 ISDN. 물론 전화를 안 걸고 있다면 통화 중에 안 걸리겠죠. 동시에 400명 다 건다면 회선이 100회선이다. 그럼 4사람 중에 3사람 통화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전화와 ISDN인데 자, 전용회선이라는 건 뭐냐? 특허청과 그 사무소, 그 기업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화 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전용회선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무소가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데 서울에 그러면 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땅을 파가지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서울 사무소까지 회선을 묻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갖고 열심히 파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건 아니에요. 남대문에서 남산을 넘고 한강을 건너서 역삼동까지 선을 묻어야 되는 게 전용회선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남대문로에 어떤 사무소 A라고 하는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이 사무소가 뭐 남대문 전화국에 속해 있겠죠. 남대문 전화국. 그리고 전화국과 전화국과는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역삼 전화국. 역삼이 아니라 영동 전화국일 거예요. 아마. 서울 사무소가 소속돼 있는 전화국이. 자, 영동 전화국이에요. 자, 영동 전화국에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전용회선을 많이 한다면 땅을 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A라고 하는 사무소에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 전화를 걸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전화 누르고 배를 누르죠. 그러면 그게 어디 가서 이 전화국에 가서 교환기라는 걸 거칩니다. 이쪽 전화국에 역시 교환기. 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교환수라는 게 있었죠. 교환수 뭐합니까? 이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특허청 좀 바꿔주세요. 교환수가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어서 연결을 해주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교환수가 사라지고 요즘은 뭐예요? 자동 교환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 교환기. 그게 찾아서 주거든요.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교환기가 신호중 배를 돌리는 거예요.
자, 전용회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 내에서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라인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다이렉트 라인. 전화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회선이나 다른 회선도 마찬가지로 이건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통신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소화기 딱 되면 여기가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소화기가 아니고 여기도 컴퓨터고 여기에 접수 서버라고 하면 보내면 바로 받아요. 이따가 여러분 실습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교육용 PC하고 교육용 서버가 바로 전용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누르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대신에 이 전용회선은 요금이 비싸요. 한 달에 50 내지 100만 원 정도의 월정액을 일정하게 매번 내요. 자기가 전혀 안 쓰거나 아니면 조금을 쓰더라도 그걸 계속 내야 된다는 그런 요금 부담이 있어요. 그 대신에 안정적이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전용회선은.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 전용회선을 설치하려면 일반적으로 일반 전화나 ISD에는 여러분이 그냥 전화국이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 신청 방법 전자추억 개론책 맨 뒤에 보시면 온라인 통신회선 선택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전용회선인데 이 전용회선을 설치하려면 이쪽에도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이쪽에도 장비를 설치해야 돼요. 이 CSU와 라우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A라고 하는 별지사 선도에서 나 전용회선 하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자기 거 CSU하고 라우터 설치를 해요. 자기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쪽에서도 이 똑같은 장비를 설치해야 돼요. 자, 라우터는 특허청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라우터. 근데 이 앞에 달려있는 CSU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CSU. 왜냐하면 이 CSU와 이 CSU가 같아야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자, 이 CSU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월에 10,000원 정도 임대해 있습니다. 자, 그 임대료를 이쪽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전용에서 설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라우터에 포트가 이렇게 포트가 있어요. 성전을 갖다 꽂는. 이 포트가 지금 현재 약 10포트가 있는데 신청이 저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용에서 설치하고 싶은 사무소에 있으면 저한테 빨리 전화를 하라. 미리 신청을 해놔라. 그 얘기는 뭐냐? 특허청에서 라우터 살려면 이거 돈이 들어요. 하나에 몇백만 원, 뭐 비싼 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정확해야 포트를 가지고 라우터를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0포트 확보해놨는데 11번째 들어온 사람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음 번 라우터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문 시행을 할 겁니다. 멸리사를 통해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싶은 사무소는 미리 수요조사에 신청을 하라. 그때 수요조사를 놓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청에서 전자추론과 관련된 어떤 신청이나 조사나 설명회 이런 게 나가면 뭐 신청을 마음이든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조금만 늦어도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선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내고 받는지 그걸 한번 직접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교육자 환경은 여러분 사무소가 마치 특허청 전용회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상태예요. 처음에 일반 전화나 ISD인 경우에는 이제 접속번호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올 연말에 12월 초쯤에서 최종적인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접속번호나 뭐 접속 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회. 그때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배전에서 아마 대감당에서 이거 할 텐데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 걸기를 해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면 여러분 하이텔이나 천리안 접속하면 뭐 물어본다 했죠? 사용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치게 만들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론이 대리 코드 91998 빵빵빵빵 364. 자, 비밀번호 뭘 치시느냐 하면은 KPO NET 하고 치고 확인 누르면 접속이 됩니다. 자, 이전에 실습할 때 어떤 분 보면 대문자로 치면 그거 안 되니까 대문자하고 한글 잘 보세요. 키보드에 캡슐 깔려 있으면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최초에 접속을 하게 되면 최초 화면이 뭐냐면 안내 화면이 나타나요. 안내 화면. 자, 이 안내 화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통지서가 왔어요. 통지서가 오면 통지서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걸 미싱해 버리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 최초에 접속하면서 특허청에서 통지서 수신함에 통지서 도착했다는 얘기, 그거를 일단 표시를 해줘요. 다른 온라인 청구 교부에서 도착했다는 사실도 표시를 해주고. 자, 좌측에 보신 메뉴가 게시판 자료실 온라인 추론 통지서 수신함, 온라인 청구 교부, 비밀번호 배경, 도움말, 미행하면, 그리고 공개 기본 주문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온라인 추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추론 파일을 보내고 통지서를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추론 버튼을 누르면 실제 아까 저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zip 파일을, 제출용 파일을 특허청에 보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전송 처리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zip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요. 자, 킵 3.0, 킵 30 밑에 서밋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미 만들어진 zip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PC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선택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zip 파일에 CNT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여러 건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죠. CNT 파일. 다만 이제 권리별로 구분해야 돼요. 특허와 상표 같이 묶으면 안 되고, 신규와 중간 서류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특허면 특허끼리, 실용은 실용끼리 묶어야 되고, 신규 추론 서류와 중간 서류도 같이 묶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주면 일련번호 쫙 나오고, 권리 쫙 나오고, 소리명 나오고, 해당하는 발명 명칭 정도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게 화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최종적으로 특허청에 전송하기 전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전자문서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다 했어요. 이게 내가 보낼 문서가 맞다? 전송 버튼 누르면 특허청에 해당하는 그 파일을 전송하고 바로 접수 결과가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보내셔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수번호, 그리고 추원번호, 권리 서류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접수번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그 돈을 낼 때 납부자 번호가 됩니다. 돈을 낼 때 납부자 번호. 그리고 아까 보정서에 제가 깜빡 잊었는데, 자, 보정서 서식 중에서 보면 제출 원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출 원인. 그게 보면 거기에 접수 발송 번호, 접수 발송 일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보호 보정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진 보정 그냥 체크만 하게 되어 있죠. 통지에 의한 보정, 통지서 받은 날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향후에 내년부터는 그 제출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이 보정서가 자진 보정이다, 통지에 의한 보정이다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자진 보정인 경우에는 접수 번호, 접수 일자를 쓰면 그 자진 보정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허청에 서류를 내면 모든 서류에 대해서 다 접수 번호를 주니까 보정서 서식에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만 쓰게 되면 그건 자진 보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지서를 받고, 보정 통지서를 받고 거절리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낸다. 그럼 거기다 뭘 써주냐? 그 받은 통지서에 특허청으로부터 발송 번호를 써주면 그 보정서는 통지에 의한 보정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 발송번호, 발송자. 자, 그건 다시 추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온라인 추론하고 나서 나타나는 이 접수번호, 추론번호. 자, 이거 출력을 해놔야 되겠죠? 왜요? 안 해놓으면 돈 낼 때 번호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 지금 풀트를 안 했죠? 이 화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물어봐요. 진짜 그냥 갈랍니까? 풀트 안 하고. 깡좋게 그냥 가도 돼요. 이해하고 누르면 빠져나오죠. 자, 왜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자, 그 접수번호를 모르면 돈을 못 내요. 그렇죠? 접수번호를 모르면.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냥 확 넘어와 버리도 되는 것이, 여기에 제출 이력 조회라고 하는 별도의 버튼이 있어서 이 제출 이력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당일하고 하루 전날 거를 보여줘요. 이틀 거는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자, 수수료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하루 다음 날까지 내야 된다 그랬죠. 이틀 거 보여줘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다 끝나버리고. 자, 이게 있으니까 사실 그냥 빠져나와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력을 해놓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제출 이력 조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온라인 추론을 잘하고 번호 내려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푹 쳐가지고 컴퓨터 번개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PC가 접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갑자기 전기가 톡 나가가지고 프린트하기 전에 화면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면 지나던 개가 코를 뽑아 버렸어요. 마찬가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지 못한 경우에 다시 접속해서
해당하는 접수번호를 볼 수 있도록 제출 이력, 여기 그게 있습니다. 제출 이력.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추론 간단하죠. 추론이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해요. 청에 보내 서류를 만들고 집까지 만드는 거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 온라인 연결돼서 바로 보내는 게 낫겠죠. 오랜 시간 끌어봐야 통신을 해서 비용만 많이 들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게 되니까 추론하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추론 마치고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죠. 자, 다음에 뭐예요? 지금 보내는 거래 수신하는 거. 통서 수신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통서 수신함을 눌러주면 처음에 암호를 물어봐요. 자, 이 암호가 뭐냐면 아까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에서 자신의 전자서명 키 생성할 때 뭘 했어요? 거기서는 비밀번호라고 돼 있었지만 그게 전자서명 암호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죠. 바로 그 암호를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통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전자서명 암호가 쓰이는 데가 두 군데다. 하나는 전자서명 할 때, 하나는 이와 같이 통서를 내려볼 때. 자, 테스트였죠. 전자서명 암호가 테스트 치고 다시 확인 치고 확인 눌러주면 접속이 됩니다. 자, 아까 그 상태 전자서명 암호 입력 안 하고 일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느냐? 매번 다운 개별적인 서식 통지서 내려받을 때마다 암호를 물어봐요. 귀찮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암호를 치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검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개별적인 예를 들어 보정 명령서다. 선택을 하고 자료받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것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받고 나서 통지서를 수신받았다. 이해하고 나면 이 수신이 수신으로 바뀌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려받으신 뒤에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통지서 내려받은 거를. 제가 시팅 루트에다 받았는데. 자, 그 내려받은 통지서의 파일 익스텐션이 뭐냐면 REF입니다. 가수 이름 같죠? 자, REF. REF를 쳐주면 이게 통지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다 지금 내려봤는데 여러분 디렉토리 설정을 해서 받으시면 되죠. 다시 암호화를 물어봐요. 제가 뭘 했어요? 청에서 통지서 보낼 때도 뭘로 암호화를 한다 했습니까? 추론이나 대리인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죠. 그럼 누가 풀어요? 추론이 대리인의 개인 키를 가지고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TEST 하고 쳐주고 확인 누릅니다. 그 내려온 암호화된 통지서를 복호화를 해서 자, 보정 명령서 보기 누르면 그 해당하는 통수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내용이 보여집니다. 자, 통지서 받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 이외에 온라인 추론 중에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판 자료실에 가시면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어떤 자료 같은 게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돼요. 일반 통신에서 자료실에서 다운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온라인 청구 요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토대 복사나 아니면 등록 원부나 이런 것들 많이 신청하죠. 그걸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99년 1월 4일 이후의 데이터는 모두 다 100% 전자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라인 청구 요구가 가능한 것은 99년 1월 4일 이후 출원부에 대한 것만 온라인 청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 거는 종이 포대를 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복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움말 비밀번호 변경. 여기서 말하는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은 접속 비밀번호입니다. 온라인 접속을 하기 위한 비밀번호. 전자서명 암호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메인 화면이라는 건 지금 작업 중인 대리인이나 추론 코드를 로그아웃하고 새로운 걸로 로그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무소에서 대리인이 3명 있던 판산업 작업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새로운 메인 화면으로 가서 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자, 공개키 보증 요청이나 이게 뭐냐면 아까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 제일 처음에 특허청에서 만든 게 뭐라 했죠? 키포.팩이죠. 그걸 받아서 자기가 등록하고 자기가 뭘 만들어요? 추론인 대리 코드.pub를 만들죠. 공개키 파일 만들어서 그 pub 파일에 대해서 특허청에 인증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절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공개키 보증 요청을 누르면 전송하겠습니까? 예 하고 해당하는 공개키가 들어있는 게 어디 있어요? 키맨에 해당하는 코드에 REG에 가면 PUB가 있죠. 자, 지금 전송을 합니다. 자, 전송이 됐죠? 한 하루 정도 뒤에 통지서 수신한 쪽에 가면
자, 공개키 보증서. 바로 이게 뭐다? 청에서 뭘 보내준다 그랬죠? 출원이 대리 코드점 팩 파일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거를 지금 이걸 통해서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 온라인 출원 쪽은 여러분이 뭐 특별히 많은 설명을 들어야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내고 받는 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개별적으로